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보통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꿈꾸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나는 막 굉장히 귀엽고 예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굉장히 세련되거나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전부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믿을만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이렇게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저 사람 되게 세련됐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고 다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나름대로. 이렇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서 문화건 어떤 무슨 패션이건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는데 그런 트렌드를 미리 읽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옷차림이나 아니면 자기의 문화 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맞춰서 하는 거는 대단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막 세련됐다 이런 표현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직장이나 아니면은 그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큰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에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약속을 잘 지킨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9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속을 잘 지킨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베이스가 없으면 이 9가지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미지를 이렇게 남한테 굉장히 어필하지 못해서 그 원래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수준보다 신뢰를 덜 받거나 그런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일단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첫 번째는 출근하면서부터 할게요. 이제 직장인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장인들이 믿을 만한, 김대리, 김 과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이미 출근하면서부터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그 다음에 밝은 미소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굉장히 그 목적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출근했어. 벌써 출근하면서 이미 퇴근하고 싶어.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회사 문 앞에서 막 처절하게 기대서 이미 출근 시간인데 퇴근하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웹툰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얼마나 힘들면 저런 웹툰이 공감을 받을 만한 시대가 됐는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쨌든 출근하면서 그런 마음을 일단 딱 들면 퇴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믿을 만한 사람 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미지로 스스로 이제 굳혀지겠죠.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일단 지금까지 전철 안에서 땀 삐적삐적삐적 흘면서 힘들게 왔더라도 딱 회사 문 앞에 가서는 어깨를 쫙 펴고 얼굴에 미소를 한번 싹 지어주고 문을 쫙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후배건 선배건 간에 어쨌든 밝게 큰 소리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 막,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막 바람이 아침에 막 불어요. 이제는 좀 덜 더워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좋은 날 같죠? 막 이런 거.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막 웃으면서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내 입으로 탁 내뱉는 인사 있잖아요. 그게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겁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면 정말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날씨 정말 좋죠? 이거는 정말 내가 오늘 내 기분을 좋은 걸로 결정했어. 딱 이거예요. 결정했어. 오늘은 좋은 날로 내가 결정한다. 오늘의 컨셉, 오늘의 컨텐츠 좋은 거다. 이렇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이제 출근을 탁 하실 때, 출근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탁 들어갈 때 내가 오늘은 어떤 날로 결정할까? 좋은 날로 결정하자. 그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당당하게. 그게 이제 밝게 인사하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당당한 사람, 그 다음에 밝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출근을 하셔서요.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켜고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그거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유능한 사람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쉽잖아요.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터 컴퓨터 켜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미 회사에서는 내가 유능한 사람, 그리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커피 마시러 가서 이제 뭐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와서 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담배 피우러 아침부터 나가고, 그리고 그냥 앉았더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신문도 보고, 조간도 보고, 오늘 무슨 소식이 있나? 이런 거 보고, 막 메일 체크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30분, 1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고, 실질적으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에너지가 좋을 때, 쫙 자기가 에너지가 좋을 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집중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쌓이다 보면요, 결국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봐줘야 되는 어떤 무리들이 있잖아요. 뭐 높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분들한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 출근하자마자 힘들고 중요하고 그런 일부터 집중해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서 한 2시간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기지개 한번 딱 켜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뭐 이제 회의 시간이면 이제 회의도 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중요한 일을 맨 앞에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효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이제 물었을 때, 특히 직장 상사가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자신 없는 태도 있잖아요. 이렇게 민기적 뭐, 글쎄요, 뭐 이런 그런 거. 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 없는 티를 내지 말자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자신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막 못해버리면 그게 이제 2번, 3번 겹쳐지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딱 오다가 떨어졌을 때, 본인이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이건 내가 다 쳐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보시고, 팀장님,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는데요. 여기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거 제가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하고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해본 일이 아니고 제 분야가 아니라서 좀 헤맬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때는 제가 와서 여쭤보고 중간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이걸 일단 팀장한테, 윗사람한테 먼저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못하고 와서 이게 참
자, 시도해봤는데 참 어렵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해서 가서 의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미 미리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리고 굉장히 일을 신중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 한 구절이, 한 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그 오다가 떨어졌을 때는 꼭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 직장 상사한테는 글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습니다. 라는 식의 말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라는 표현도 좋지 않은 거, 굉장히 자신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윗사람 같은 경우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르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확인하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습관적으로 붙어야 쟤는 빈소리 안 하는구나, 빈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탁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윗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엉뚱하게 그냥 막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해 놨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거짓말, 임기응변인 게 드러났어. 그렇게 되면 그 깨진 어떤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내가 어떤 보고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보고를 할 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보고는 1분이나 아니면 길어도 3분 안에 끝내는 거죠. 어떤 보고라도 3분 안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던 윗사람이 뭔가 더 궁금하면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할 내용은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긴 내용이더라도 압축해서 3분 안에 끝낸다. 그리고 보고를 할 때 이제 그런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저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때서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다시 보고를 한다. 그래서 일단 윗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이 넘어가면 집중도 떨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매장이 오픈했어요. A라는 매장을 홍대에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팀장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매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탁 출근한, 그러니까 오픈할 때 거기 가 있었던 그 이제 김대리를 부른 거예요. 김대리, 그 A 매장 어저께 어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대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서 팀장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윗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결론이에요. 뭘 궁금해할까요? 매출이 궁금하겠죠. 지금 매장을 새로 오픈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매장 그거 어떻게 됐어 어저께? 그러면 예, 매출이 막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매출이 어제 2천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이게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목표 대비 몇 프로 초과 달성입니다. 내지는 목표 대비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50% 지금 목표에서 미달됐습니다. 라든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잘했으면 예상보다 잘했으면 잘한 이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사고 이런 걸 뒤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저 친구 얘기는 믿을 수 있어 라는 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6번째, 상사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직장 상사가 물어볼 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스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그것부터 먼저 대답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팀장이 또 이번엔 박대리를 불렀어요. 박대리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그거 우리 저 세미나 할 때 저기 강사 섭외한 거 그분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섭외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습관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 예, 그 강사건이요. 아, 그분이 너무 바빠서 지금 뭐 해외 출장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섭외를 늦게 해서, 그럼 뭐 그게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이제 항상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뭐, 아, 막 곤란했었는데, 결국, 아, 뭐, 누가 이렇게, 아, 그래서 됐다는 얘기야, 말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이제 짜증나서 탁 물어보죠. 아, 예, 되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됐다고 하는 건 잘한 거잖아요. Yes, 됐습니다. 이건데, yes, sir, 이거였는데, 해놓고, 잘해놓고, 욕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미리 얘기를 안 하면. 섭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 이렇게 있었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생색을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다. 예스냐, 노냐를 물어봤을 때는 그 대답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보고를 한다. 이거를 명심하셔야지 보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제 윗 상사가 불렀을 때 항상 노트를 갖고 가시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노트를 갖고 온다는 건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건 저 친구를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트도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서서 이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내가 서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이제 직장 상사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적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직장 상사가 그 노트를 반드시 훔쳐보고 있다는 거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슬쩍슬쩍이라도. 이제 글자를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노트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걸로 그 사람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왜 노트를 적으면서도 막 개발, 세발, 낙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글씨를 잘 못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정돈되고 실제로 이쪽에는 지금 뭐 해결된 부분 아니면 중요한 부분 이런 게 따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노트 방법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처음 거래처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하고 나서 반드시 톡이나 문자로 이제 명함 주고받았으니까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함께 이제 뭐 일하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계약이 같이 일하게 될지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이제 서로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면 꼭 같은 이제 좋은 인연으로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문자나 어떤 톡이나 메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능함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그런 거는 꼭 이렇게 습관처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돌아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거를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은요. 8번째. 잡일에 너무 길게 매달려 있는 거를 동료나 상사들한테 보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정리, 그 다음에 막 복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그거는 스스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미지가 되는데 굉장히 불리한 점수가 감점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잡일은 굉장히 그냥 이런 허드렛 시간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해치워서 그런 걸 굉장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길게 하고 있나?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미지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것도 작지만 엄청 중요한 일인데요. 책상 있잖아요. 책상. 회사에서. 책상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책상을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퇴근할 때 자기가 마신 컵도 안 치워놓고 그냥 가는 사람.
자기가 마시는 컵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 뭐 씻어서 다시 이렇게 말려서 놓던지 해서 책상 위가 퇴근했을 때 보면 단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다 치울 건 다 치우고, 그리고 막 이런 그런 데다가 막 포스트잇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포스트잇 붙여놓는 건 좋아요. 그건 뭐 일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그 중에서 이미 다 완료된 일인데도 여전히 붙어있는 포스트잇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약간 정신 이렇게 핀 나갔습니다. 이런 거 정말 동네 방네 막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 포스트잇 붙이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거 완료된 건 다 띄어내기. 그리고 퇴근할 때는 완전히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이런 거는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요. 이건 한 가지 예가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 상사들, 특히나 임원들 아니면 높은 직위의 사람들은 그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아니면 퇴근한 이후에 각 직원의 책상들을 다 훑어보는 습관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는 좀 그렇고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다가 그렇게 막 지금 뭐 8월인데 7월달 돼 있고, 아니면 뭐 다 지나간 행사인 뭐 그런 행사 계획표 같은 거 붙어 있고, 아니면 뭐 또 쓸데없는 거 막 너저분하게 있고, 막 쓰레기 올려져 있고, 막 책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막 포개져서 있고, 이런 어떤 지나간 신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신뢰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잘 지킨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한 그 위에 9가지 실제로 그 실천에 바로 옮기시면 내 이미지를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